치아가 빠지면 안면 비대칭이 된다. 이게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효과를 그런 쪽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성장기이겠습니다. 성장기에 유치가 빠지고 그죠? 영구치가 하나씩 두 개씩 나는 경우 유치열이 있을 때도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유치열이 아이들이 입안에 있는 시기는 그래도 영구치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라도 영구치가 맹주를 하면서 치아가 결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시기에 중치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치주염이 생겨서 이를 발치하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어린 치열에는 치아적인 원인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이 결손입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측절치가 없다. 그리고 소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앞니 쪽에 측절치가 결손이 됐다. 그것도 한쪽만 결손이 된 경우, 양쪽이 된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대칭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편측으로 치아 결손이 있을 때는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치아가 맹주를 하는 시기에 치아가 제자리에 자리를 잡고 대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뼈의 형성, 잇몸뼈하고 연결된 게 얼굴뼈죠, 그죠? 얼굴뼈의 형성이 대칭적으로 균일하고 예쁘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한쪽이 꺼지거나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어떤 그런 우리가 첫눈에 잠시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비대칭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비대칭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인지 아니신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영구치가 조금 더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어느 정도 주변 치아들까지 충분히 맹줄이 되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뭐 두 번째 큰어금니까지 맹줄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라 하더라도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해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생기는 어떤 비대칭의 어떤 그런 요소들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치아가 하나 빠져 있을 뿐인데도 얼굴 자체가 뒤틀린다, 얼굴 자체가 비대칭이 된다라는 큰 결과를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대칭의 원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어떤 개수, 치아가 상실된 경우, 조기 상실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치아적인 문제로 인해서 비대칭, 얼굴에 비대칭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치열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앞니가 하나 모자란다, 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치아 개수는 있지만 매복이 되어 있어서 맹줄이 영원히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그쪽에 치아가 맹줄된 치아는 개수가 하나가 적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빈 공간이 있는 쪽으로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치아들이 쏠리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치열에 있어서도 심각한 비대칭이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잇몸뼈에 있어서 형태적인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가 개수는 그대로 있지만 그죠? 치아들의 비율에 있어서 공간이 비좁고 반대기압이 생겨 있어서 앞니 하나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어금니가 하나 쑥 들어가 있는 경우, 심지어는 송곳니도 많이 돌출되거나 많이 안으로 아예 입 천장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아의 잘못된 위치로 인해서 잇몸뼈의 형태가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은 나와 보이고 한쪽은 꺼져 보이고 특히 앞니 쪽, 측절치나 송곳니 부위의 잇몸이 그렇게 비대칭으로 형성이 돼 보이면 성장기에 충분히 비대칭적인 안모로 형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고정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치열에 부정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상급이거든요. 상급이고 주걱턱 부정기압에서는 전체적인 치열에 있어서 부정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위턱은 좁고 작고 불규칙하고 아래턱은 넓고 그리고 크고 내밀어져 있고 불규칙해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반대기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위턱이 아래턱을 편안하게 상자 뚜껑이나 모자처럼 덮어줘야 되는데 어때요? 얘는 그대로 있고 성장이 조금 더 됐거나 성장이 끝났고 아래턱의 치열이 점점 더 성장이 되면서 얘들이 이렇게 점점 더 확장이 되겠죠. 길어지고 커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아래치열이 갇혀있지를 못하고 뚫고 나오는 거죠. 모자가 벗겨지죠. 상자 뚜껑이 벗겨지고. 그러면은 벗겨질 때 대칭적으로 예쁘게 벗겨지냐? 그렇지 않고 공간이 조금 더 있는 쪽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위에가 복잡한 그런 쪽으로 아래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편측성으로 반대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쪽은 괜찮지만 한쪽으로 아래턱의 어금니, 앞니들이 전부 다 삐져나오고
위턱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심각한 부정교합, 심각한 반대교합, 그리고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결과로서 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 상급 부정교합, 주걱턱 교합이죠. 그죠? 주걱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조금 더 크고 돌출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10중 8구는 이런 비대칭의 요소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 정도로.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치열 자체, 치아가 없거나 해서 맹출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서 치열이 쏠리고 한쪽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치열의 부정교합, 비대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치열의 어떤 위치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잇몸뼈가 치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잇몸뼈에 어떤 비대칭.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로 보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치열의 어떤 부조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악골, 아래턱의 위치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래턱이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특징이 있을 때는 나는 사진 찍기가 싫어요. 사진 찍어 놓으면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부조화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얼굴이 작고 치아들은 유치열이라 하더라도, 유치가 많이 있는 게 유치열이죠, 그죠? 유치열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아 공간이 좁다, 위에가 좁다, 벌써부터 반대 교합이 있다, 심지어는 비대칭이 있다. 그러면 발견 즉시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정 전문의를 방문을 하셔서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단지 어렸을 때 유치니까 아이가 턱을 이렇게 움직이면 비대칭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비대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시기에는 방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인에서는 그런 어떤 그 교합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이게 습관적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쪽으로 교합이 되거나 턱 운동을 하거나 입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고착화돼서 약궁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게 한번 고착화돼서 반대교합이 형성이 돼버리면 요거를 다시 습관적으로 내지는 운동을 통해서 바꾸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나고 변하고 치열도 계속 변화가 생기고 유치는 빠지고 용우치가 새로 나고 그러고 있죠, 그죠? 그 시기에 어떤 비대칭적인 그런 특징이 보이고, 그리고 부정교합이 이거는 치아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조화가 뭔가가 안 맞다, 아래 위가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치과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